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6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죠? 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밥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공부할 그 한자어는 밥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바로 그것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름이 또 탄수화물이란 이름이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화학식인데요. 이런 거 보면 조금 골치가 아프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탄수화물의 그 화학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 C가 탄소의 그 원소 기호입니다. 탄소라는 원소 기호인데요. 탄소라는 것은 뭐 숯이라든지 석탄 아니면 뭐 흑연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원소 기호가 바로 C고 그것을 이름을 탄소라고 합니다. 그 C라는 게 이제 숯을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원소이기 때문이죠. 탄소, 숯탄, 소자는 건 이제 바탕소거든요. 숯을 이루는 바탕이다. 이런 뜻에서 C라는 게 바로 탄소란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H2O는 뭡니까? 물이죠. 예. 그래서 CH2O 탄수화물은 바로 여기서 이제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탄소와 물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뭔가요? CO2, 이산화, 산소가 두 개 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결합해서 거기에 결합한 것에 빛 에너지가 첨가가 되니까 자, 이렇게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쌀을 만들어내는 벼라는 식물은 바로 한여름 동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쌀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 글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탄이라는 글자는 여기 이제 두 개의 또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산자가 있죠. 산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재회라고 합니다. 여기 언덕음자에 불화자가 있는데요. 불씨가 숨어 있다는 것이겠죠. 재인데 재하고 숫하고는 좀 틀리죠. 재는 뭐 다 타버려서 우리가 더 이상 어쨌든 불을 피울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숯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구워 먹거나 어쨌든 음식을 만들 때나 여러 가지 어쨌든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숯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가 불완전 연소한 것이다. 그래서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탈거리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재라는 것은 완전히 연소가 돼서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탄이라는 것은 바로 산속에 있는 재가 산속에 묻혀있는 재가 숯이다. 이런 의미는 바로 석탄을 뜻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바로 산에 있죠. 그래서 석탄이라는 것은 바로 딱딱한 숯이라는 거죠. 돌처럼 딱딱한 숯. 우리가 숯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숯이라는 게 바로 이 탄소라는 예, 원소에 의해서 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일 원소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는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본뜬 그런 글자고요. 화는 되라자죠. 이 화자는 여기에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비수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형자에 보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 비자는 이렇게 반대로 사람이 거꾸로 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팔이고 이거 몸이겠죠?
그래서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 사람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도 새롭게 태어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런 뜻에서 이제 되라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과거의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업에 의해서 이제 다른 또 인생을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 이게 이제 바퀴윤자입니다. 바퀴윤자고, 이게 이제 그 돌회자인데요. 이거 이제 갈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퀴처럼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다음 인생에 그 행위에 따라서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꽃화자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꽃화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풀입니다. 풀이 변해서 꽃이 되고 또 꽃이 또 씨를 만들어서 또 그 씨는 또 다시 풀을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죠. 그래서 그 풀은 다시 꽃이 되고, 그래서 이 한 글자에 어쩌면 그 꽃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어떤 윤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물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 글자도 이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소자입니다. 소자고 요거는 이제 그만두다, 말물자, 하지 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희생을 하기 위한 그런 소는 부정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소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물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이라고 우리가 물건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죠.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이죠.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어떤 대상물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정한 형체가 없다면 우리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속도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이렇게 그 한자가 병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자만 적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기 뜻을 다 적어놨습니다. 수탄, 물수, 대화, 만물물. 그러니까 탄소와 소라는 게 이제 바탕소입니다. 수술 구성하는 바탕이 되는 원소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라는 점이 생겼죠. 그리고 물 분자로 이루어진 광합 화합물이다. 또 3대 영양소의 하나이고 광합성작용으로 생긴다. 포도당, 포도당은 이제 포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당이라는 것이고, 당은 이제 설탕할 때 그 당자입니다. 엿당이라고 하죠. 예. 과당은 이제 과일에 가장 많이 생기는 그런 당이고요. 녹말은 자, 감자, 고구마 뭐 그런 데 있는 것이겠죠. 어, 이제 뭐 구체적으로 표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 풀을 녹자에다가 이제 그 가루 말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밀이나 쌀, 어떤 녹두를 이렇게 갈면은 물속에 가라앉은 그런 앙금을 우리가 녹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대 영양소의 하나인 탄수화물에 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뇌가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오직 탄수화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아침을 잘 챙겨 먹고 특히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 탄수화물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